안녕하세요. CMS 영재관입니다. 자, CMS 영재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K모 1차 수상자, 과학과 합격자, 영재학교 합격자, 그리고 물리화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특목고 합격자. 이 중에서도 KMO, 즉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그리고 과학과 합격자, 서울 경기 지역, 영재학교 합격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과 합격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30% 이상을 CMS에서 보내고 있고, 특히 가장 유명한 CMS의 실적은 바로 영재학교 합격자죠. 전국 800명이 안 되는 친구들 중에 324명을 CMS에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약 43%의 친구들이 CMS를 통해서 영재학교에 합격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이과,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원이 바로 우리 CMS 영재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MS 영재관은 아까 보여드린 경시랑 입시만 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CMS 학원은 교과 학원입니다. 수학 교과를 근간으로 해서 수학 교과를 탄탄하게 다진 이후에 경시를 하고, 경시를 한 친구들 혹은 경시하지 않더라도 고등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MS 영재관은 수학과 입시를 함께 하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시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학원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내신 전문 학원이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내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고, CMS 학원은 내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내신 전문 학원에서는 천천히 해야 되지만 영재관에서는 빠르게 합니다. 내신 전문 학원에서는 꼼꼼히 해야 되죠. CMS 영재관도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내신 전문 학원에서는 적당히 가르치지만 CMS 영재관에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빠르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 CMS 영재관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원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CMS는 영재관 안에 영재관이 또 있고요, 경시관이 있고 입시관이 있습니다. 영재관과 경시관은 부학년제고요, 입시관은 학년제로서 중학교 2학년 이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관이라는 거는 너무 좀 쉽죠. 입시를 하는 곳입니다. 입시. 대학교 입시, 영재학교 입시, 특목고 입시. 이 입시들을 위해서 수학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이나 자소서도 총망라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교과 과정입니다. 초등, 중등, 수학, 과학 부분의 교과 과정, 그리고 고등 과정의 수학, 경시 과정의 수학, 이런 것들. 즉, 초중등 과정을 영재관에서 마치고 고등 입문 과정과 경시 과정을 경시관에서 마친 이후에 입시관에 와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경시관을 거치지 않고 여기 패스하고 바로 여기서 입시관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수학에도 종류가 있는지, 선행학습 같은 무리한 공부가 필요한지, 앞으로 입시가 바뀔 텐데, 그리고 잘하는 일박생들을 위한 학원인지, 우리 아이 혹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은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서는 이것만 배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혹은 주변 학원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학원들은, 그 수학 학원들은 개념, 기초만 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 CMS 영재관에서 빨리 나가죠. 그 다음에 빨리 나가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요, 또 경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를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수학을 조금 더 빨리 꼼꼼히 정확하게 하고, 심화, 유형 연습을 많이 시키고 경시와 창의까지 합니다. 이 창의 부분이라는 게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는 CMS에서 하고 있는 Y, 사고력입니다. 이거를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은 심화를 할 때 너무너무 달라요. Y를 고레벨까지 마친 친구들은 심화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스스로 풀라고 하지만, Y를 거치지 않은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수학 실력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이 쌓이고 나면 얼마나 수학 실력의 차이가 날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자, 의대나 서울대 혹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최상위권 이과 정형이 약 12,000명 정도 돼요. 근데 경시를 많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경시는 KMO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KMO라는 경시를 많이 볼 때는 12,000명, 적게 봐도 6,000명 정도가 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곳들에 가는 친구들 중에 경시를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이 요즘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경시를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경시를 했다면 누가 더 대입에서 유리한지는 뻔한 거죠. 그리고 2025년도, 즉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맞는 키로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냐면 나는 수학을 2개 들었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수학을 잘해서 6개를 배웠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학을 들은 게 아니니까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소서, 추천서, 독서, 봉사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평가하게 될까요? 네, 바로 실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무엇을 들었는지와 실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겠죠. 자, 그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똑같이 듣습니다. 누구나 어떤 기하를 선택을 하던, 그죠? 근데 2학년과 3학년에 올라가면 서로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2개만 듣고 어떤 친구는 4개, 5개, 6개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가 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쉬워요 라고 하는 그룹은 점수가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 할만해요 8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90점, 80점을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약 70%, 중학교 때는 40%, 고등학교 때는 누적해봐야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는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9로 점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공부를 20일 정도 하는데 그 중에 5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한 친구들 중에 40%가 할만해요. 즉 80점을 넘기 때문에 대략 초등학교 때보다 9배가 학교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보실게요.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평균 한 달 정도 고등학교는 내신 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4일 정도를 수학만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할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어때요? 140배 수학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40만 유지가 돼도 너무너무 힘든데 수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 140이 2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4개만 듣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개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수학을 6개 들은 친구와 4개 들은 친구 달라지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학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면 1에서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수학이 어려워진다. 점점 갈수록.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뭘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수학을 6개 배웠는지 5개 배웠는지 4개 배웠는지 3개 배웠는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잘 공부할 친구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그리고 그 수학을 6개 들으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수학에서 뭘 배웠는지와 실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교과와 사고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선행과 또 심화, 교과 심화가 필요하고요. 사고력을 통해서 여러 유형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력을 5레벨까지만 한다든가 10레벨까지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력도 전부 다 해야 되고 교과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 시간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를 무한정 늘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학년 이하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 사고력을 적절하게 잘 병행하면서 미래에 딱 고교 학점제에 딱 알맞는 학습량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Y즈입니다. 사고력 1등인 사고력관에서 Y를 듣고요. 교과 1등인 영재관에서 교과를 듣는 거죠. 그래서 현재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관으로 자동 승급하는 YG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YG 프로그램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아이 수학 고민 많으시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사고력 교육은 모든 학문의 기본. 학년이 올라가면 교과 공부도 필수. 사고력과 교과, 선택과 집중을 놓고 학부모님의 고민이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로 사고력과 교과의 균형이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고력을 키워야 중고등학교 올라가 교과 심화를 잘할 텐데 효과적으로 병행할 방법은 없을까? CMS 사고력과 교과 수업, 영재하는 우리 아이에게 괜찮을까? CMS 사고력관에서 영재관으로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는 없을까? 이 모든 고민 YG가 해결합니다.
최고의 실적으로 검증된 CMS 영재관. 영재관 성적 우수자가 좋아하는 CMS 사고력관 융합사고 프로그램 Y. 1등과 1등의 결합으로 탄생한 기다렸던 컬래버레이션.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균형 잡힌 미래 수학을 시작합니다. 사고력 고레벨 과정을 엄선하고 압축하여 사고력 전 레벨을 1년 만에 이수하고 영재관 교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기릅니다. YG 과정 하나로 사고력 클리어, 교과 컴플리트. 딱 1년 만에 YG 과정을 마치면 CMS 영재관으로 자동 승급하고 어떤 문제도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나만의 미래 수학을 완성합니다. 사고력과 교과의 완벽한 시너지 YG. 감사합니다.